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이재명 충격 발표,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터졌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면 일본처럼 장기간 폭락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보유세 폭탄인데 다주택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도 매년 엄청난 세금을 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면제해 주었지만 저출산을 감안하면 폐지를 해야 마땅하고 증여세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종부세는 폐지를 하고 재산세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4차 대책은 부동산 세금 폭탄이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1276이며 부동산 매매와 입지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이재명 충격 발표,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정말 이제 바야흐로 세금, 어떤 것은 폭탄 떨어지고요, 어떤 것은 거의 폐지 수준까지 가고, 자, 어떻게 변할까요? 이 대통령 충격 발표입니다. 부동산 과대평가됐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도 높다. 상당히 폭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대통령의 충격 발표. 먼저 일본처럼 폭락 위기. 두 번째,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집값을 잡겠다. 세 번째, 세금. 이제 세금이 히든카드로 남아있어요. 부동산 지나치게 우리나라 비싸다, 과대평가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치, 부동산 세계 지금 1위예요. 자, 거품 꺼지면 장기 침체. 물론 지금 OECD 모든 국가가 지금 뭐 부동산만 뛰는 게 아니라 돈 빼고는 다 뛰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유동성 장세입니다. 화폐를 미치듯이 찍고 있어요. 즉 거품이 제일 심한 게 부동산이 아니에요. 화폐예요, 화폐. 돈을 너무 찍어내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다. 이러니까 지금 부동산 이제 화폐 빼고 돈 빼고는 다 뛰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집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 세계 지금 1위고 거품 꺼지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시장 교란, 집값 띄우기 교란, 이런 사람들 아주 엄벌에 쳐야겠답니다. 그렇게 해야죠. 또 엄벌에 쳐야 맞아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 가용정책 총동원해서 투기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마디로 지금은 수요를 억제해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또는 안정화시키겠다. 비생산적 부동산 투자.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생산이 전혀 없는 건데 거품이 크면 클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를 증시는 기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가가 뛰면 기업이 튼튼해진다 생각하는 거죠. 자, 활성화 유도하겠다. 부동산을 증시 쪽으로 돌리겠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끝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세금, 아직은 이 카드를 안 썼어요. 당장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 그 공약을 지키고 있는 중인데, 하지만 총체적 세금, 4차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금 중에서도 보유세가 될 전망이에요. 다주택자, 예전에는 세금하면 다주택자였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똘똘한 한 채, 얘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보유세 대폭 강화한다고 아예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 하고 있죠. 상속세, 증여세, 지금 특히 상속세는 1차 개편을 했는데 너무 약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이 심한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하다시피 확 줄이고요, 증여세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젊은 층이 희망이 있죠. 점진적으로 계속 축소하겠다. 일단 폐지까지를 원합니다. 보유세 폭탄, 다주택 똘똘한 한 채. 자, 먼저 똘똘한 한 채가 표적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죠. 보유세 강화, 군부를 떼고 있어요.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이걸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보유세 폭탄입니다. 한마디로 보유세. 집값이 50억일 경우 1년에 5천만 원씩 내야 돼요. 여러분들, 야, 보통 다른 나라가 1% 세금이에요. 내가 30억짜리 집이 있어.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씩 내는데, 재밌는 게
30억. 이거 전세 끼고 잡으면 내 돈이 16, 7억밖에 안 돼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무리 16, 7억이 있어도 이건 묶여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3천만 원씩 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수입은 뻔할 텐데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아니 젊은 층들도 그거 못 버텨요.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팔아야지. 바로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보유세 폭탄, 다주택 보유세 1, 2억 속출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주택 부자들은 난리가 나겠죠. 양도세, 그런데 교묘하게 과거에는 양도세도 세게 때리다 보니까 보유하자니 보유세요, 팔자니 양도세.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양도세를 대폭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중과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아서 매물 잠김이 지금 심화된 것을 막겠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낮춰가지고 보유세보다 매도를 유도한다.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많아질 거예요. 보유세가 세니까 또 양도세를 완화해 줬으니까.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집값이 떨어진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당연히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예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민주당이 계속 지금 양도세 중과세 노래 불렀죠. 근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요. 또 똘똘한 한 채는 양도세를 그냥 거의 없다시피 감면해 주는데 이제 그거 없어요. 비싼 아파트는 1주택이라 할지라도 세게 때릴 거예요. 진행 상황, 미국처럼, 미국은요 재산세 1%예요. 종부세가 없는 대신에 50억짜리면 5천만 원, 30억짜리면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매년 내는 거예요. 저게 미친 듯이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1주택자 똘똘한 한 채 1주택자라는 이유로 미국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도 안 돼요. 세금. 다만 종부세가 있어서 이제 좀 다주택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내죠. 자, 고가 다주택 세금 폭탄입니다. 저가 다주택은 감면하고요. 국회 1주택자 보유세 부정적. 대통령이 아주 강경하게 여기 보시면 보유세 실효세율. 이 실효세율이 뭐냐면 보유세 비율은 높은 것 같은데 다른 나라보다 실제 내는 세금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중간 이하 거의 OECD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OECD 국가 보유세 실효세율 미국이 0.83인데 우리나라 0.15. 애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춤을 추죠. 이렇게 세금도 별로 안 내니까. 오른쪽 보실래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원래 보유세라는 것은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친 거예요. 좀씩 올라가는 듯 하더니만 다시 툭 떨어져서 0.151. 실효세율이 높질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낮아요. 이게 종부세가 있어서 많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건 극히 부자들 다주택자들 얘기고 그냥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본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자, 세금 폐지 언제 가능할까? 이제 어느 건 폐지 축소, 어느 것은 강화 이렇게 가는 거죠. 먼저 불합리한 건 고치자 85% 이재명 금투세 종부세에 이어서 상속세도 완화 시동. 먼저 종부세부터. 종부세는 폐지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이중과세 지금 확실하게 전면 폐지해야 하고요. 근데 이제 검토 단계라고 하는데 우선 종부세 이 얘기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죠. 폐지 우선순위 1주택자는 무조건 없애야 하고 뭐 다주택자도 마찬가지. 왜 종부세를 왜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해야죠. 이제 보유세가 물론 종부세가 들어가는데 종부세 빼고 한마디로 재산세를 강화하는 거죠. 자,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없애고 그냥 재산세 세게 때리세요. 합친 것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재산세를 대폭 상승. 아마 다른 나라에 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 올라갑니다.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예요. 상속세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특히 젊은 층과 관련된 세금 분야는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저출산 애 안 낳으면 나라 망합니다. 자산 가격과 물가 상승 연동.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어요. 상속세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상속세 부부간 10억 이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8억 공제. 전 세계는 폐지 수순이에요. 18억 공제라고 하니까 무조건 18억 공제가 아니에요. 이건 부부간 상속 공제도 있고 이것저것 빼다 보면 상당히 세금 많은 거예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폭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거의 8, 90까지 갔던 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한 70까지 떨어졌죠. 6, 70까지. 다시 또 끌어올리겠대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하지 않는다라고는 했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냥 다운시켰고요. 이것도 문제예요. 자, 최고 소득 세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소득세나 상속세는 적은 건 아니에요. 보세요. 최고 소득세율 봤더니 여기 지금 중간 앞부분에 있네요. 그렇죠. 상당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고 소득세율이. 또 최고 상속세율 봤더니 일본, 한국, 소득세도 높고 상속세도 지금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세금을 다 포함한 걸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잖아요. 여보세요. 조세 부담률. 세금 다 합친 것은 우리나라가 적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미친 듯이 세금 많이 낸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보다 적어. 자, OECD 평균이 25.4%를 낸다면 우리나라는 17.6%를 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세금 많이 안 냅니다. 자꾸 이제 뭐 폐지한다 하니까 세금 미친 듯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G7 평균은 24.5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많이 내느냐?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이 상위 1%가. 그리고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은 생각보다 세금 많이 내지는 않아요. 다만 이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좀 생기죠. 여기 보시면 자, 집값 대책 초강수. 가용 정책을 총동원해서 부동산을 몰아치겠다. 이 대통령이 먼저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의무 실거주 2년 해요. 아파트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의 신속통합은 구역 지정,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뭐 이런 단계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조정지역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를 면제합니다. 지금은 서울 전역, 경기도 12곳 다 거주 안 하면 스타트 40%부터 세금 두드러 맞아요. 자, 투기과열 지역이라는 말은 대출하고 청약과 관련됐죠. 이제 대출 규제 보니까 주택가격 시가 기준 차등 적용했어요. 15억 이하는 6억, 15억부터 25억까지는 4억, 25억 이상은 초과된 것은 2억. 자, 전세대출 조건부 금지시켰고요. 신용대출도 주택 제한. 이게 중요하죠. 별표를 치자면 세금 정책인데, 자, 향후 추가 대책 시에 보유세 폭탄이다. 다주택자만 그런 게 아니라 1주택자도 일단 강남이나 한강변에 비싼 아파트 갖고 있다 그러면 세금 맞는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것은 아마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 해버리면 매물 잠김이 생기니까 보유세는 세게 때리면서 양도세는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장특공 전면 폐지입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장특공. 그 다음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겠대요. 자, 이번에는 서울 부동산 얼마나 서울 집값 거품이 심하냐. 솔직히 우리나라만 뛰진 않아요. 다른 나라도 많이 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요. 집값이. 서울 봤더니 엔비디아, MS보다 비싸다. 서울 부동산 시총이 6천조를 돌파했다. 서울경제, 부스피, 유튜버 부스피 여기서 따온 건데, 자, 서울 보세요. 6,013조 원이야. 와, 어마어마합니다. 집값이 2025년. 엔비디아, 자, 이거 얼마예요 지금? 5조 2천억? 정말. 아니 5천조. 여기는 6천조고 5천조 그래요. 6천조 그리고 5,200조. 와, 진짜로 미쳤네요. 서울은 6천조, 엔비디아 5,200조.
엔비디아가 지금 대단한 회사예요. 세계 1위. 엄청난 회사인데 여기보다도 서울 집값이 더 비싸요. 마이크로소프트 5천조, 애플 4천조, 구글 뭐 2,900, 비트코인 2,800, 비트코인 다 합쳐갖고 2,800조, 테슬라 1,300조. 이걸 압도하고 있어요. 서울 집값이. 부동산 폭탄 비판과 집값 전망. 초강력 규제 서울 부동산 지금 패닉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최고로 지금 강력한 대책은 맞아요. 수도권 폭탄 맞았어요. 매수 매도 올 스톱. 거래 정지가 되고 상당히 꽤 길어지지 않을까. 겨울까지는 갈 것 같아요. 자, 야당은 서울 추방령이다. 사실상 부동산 3자 협의체를 해서 우리도 껴달라. 오세훈 재개발 재건축 공급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들은 부동산 잘잘못 양분화됐어요. 집값 전망 해외 집값 상승과 연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나친 유동성 장세에 돈을 너무 찍어내니까 이건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모든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공급 부족 이거 해결해야 돼요. 공급 부족. 서울 핵심 지역이 공급 부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요 억제책만 만들면 안 돼. 공급 서울의 준공업지역 이거 다뤄야 돼요. 준공업지역 왜 썩어 문드러진 그 지저분한 곳 그걸 재개발 활성화시켜야죠. 불합리한 세금 폐지 종부세 없애야죠. 10억 이상 고가 세금 이 왜 만듭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 없애야 돼요. 상속세, 증여세 대폭 줄여주시고 폐지 가까이. 자, 불합리한 세금 완화 예적금 보장 한도 지금 1억으로 올랐는데 자 집값 상승 세계적 현상입니다. 지금 서울 공급 규제 과감히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올라가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 세계적인 흐름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 이거 4개 보세요. 공급이 없어. 다른 나라 집값이 계속 뛰고 있어. 집값만 뛰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뛰어. 돈 빼놓고는 다 뛰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돼서 그런 거예요. 돈을 너무 찍어내니까 돈 빼놓고 다 뛴다고요.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예요. 계속.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자가 좀 올라가는 거지. 기준금리 인하. 이 4개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어요. 그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빨리 공급을 올리고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자 여기 보니까 와 정말 소용돌이 치면서 아주 큰 일이 터질 것만 같네요.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 증가에 따른 모든 자산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집값만 폭락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세계 부동산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